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도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정상도 이 영부인들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쭉 이제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타국 정상의 영부인들과 뭐 질 바이든 여사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주 스페인에 이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제 독자 일정으로. 그래서 이제 뭐 피카소 얘기도 좀 하면서 굉장히 K 한류, K 패션에 대해서, K 뷰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과거의 기자회견은 이제 무력화된 것 같죠?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그게 좀 어울리지 않은 단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그때 하신 시대에 겁니까? 맞지 않았던 거. 왜냐하면 그때 뭐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자 요즘 시대가 영부인의 어떤 강점과 개성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국가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의 정상에게 도움되는 바람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조용한 내조라는 그런 프레임 틀에 갇혀가지고 할 일도 못하게 된다면 그게 거꾸로 웹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는 활동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우리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내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뚜렷하게 방향성을 갖고 가시면 될 문제 같고 지금 뭐 이렇게 그 동갑내기 스페인 국왕 부인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물론 이제 가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지금 이번에 가서 스페인 문화원에 갔을 때 뭐 안토니오 가우디 얘기도 하면서 스페인 그러니까 피카소와 가우디를 배출한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다. 사실 사전에 좀 공부도 하고 준비돼서 간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은 정상회견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이렇게 이른바 소프트 파워, 문화 이런 외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 데뷔가 앞으로 이제 그런 영부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정상외교의 밑받침이 되고 또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좀 갔다 오시면 대통령실이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스페인 국왕 왕비와 9월생으로 나이가 동갑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두 분 생일이 모두 9월이고요. 50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한 살이 어린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국도 관심 아닌가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국. 여기는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점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 스페인 국왕 부처와 이렇게 만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여러 면에서 그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도 아주 뭐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뭐 절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술 기획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도 나름 풍부한 식견을 좀 갖고 있고요. 말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부 여론조사가 오늘 하나 나와서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의외로 잘못한다고 보는 부정응답이 잘한다고 보는 응답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선거에서 나타났던 진영 논리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정응답이 높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영부인으로 취임한 이후에 뭐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전직 대통령들 뭐 영부인들 다 찾아뵙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튀는 행동 그렇게 많이 보인 것도 없고요. 근데 왜 부정 의견이 여전히 많을까? 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이제 확대해야 된다는 응답보다 왜 이런 부정 평가, 부정 의견이 왜 더 많을까? 글쎄요, 아직 뭘 많이 시작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벌써부터 축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저 여론조사를 저희가 그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한 그 선언이 지금 예. 결국 이런 조그만의 행보에도 일종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활동이냐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명분과 지금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얼마 전에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지금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저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독립적인 지지율이나 어떤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한 그것이 국민들에겐 일종의 약속처럼 들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본연의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지금 제2부속실 그 부활 논란도 예.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독특한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내조를 한다. 저는 그거 자체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공약보다는 본인이 정의하는 새로운 소프트 내조라든가 뭔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거시고 내조를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이어가신다면 저는 국민들의 평가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응답률 전국 성인 남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답률이 뭐 6.3%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지역별로 보면 제주와 호남, 충청에서 이제 부정응답이 60% 정도로 좀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지향성, 정치적인 정파성도 이 응답의 어떤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과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직은 부정 의견을 더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코멘트할 거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혹시 뭐 네 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짧게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김연아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 정치적 지향대로 예. 반영돼서 아마 저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당장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예. 진지하게 이 여론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앞서 나왔던 것처럼 대선 당시에 허위 경력 논란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지 혐의 논란 예.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아무런 계기 없이 그냥 은근슬쩍 기정사실화하는 행보, 심지어는 광폭 행보라는 평가까지 받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 이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 부인, 배우자의 어떤 김건희 여사가 예. 공적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그것이 또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아마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동과 관련된 의견, 여론은 아마 연동돼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잠깐 볼까요? RNC 조사인데 뭐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이제 추월하는 상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 대통령의 이런 부정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유를 좀 들이대고 있습니다. 뭐 검찰 편중 인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고물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잦은 정책적 혼선, 앞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정책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그런 혼란상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에게 짧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부정응답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청와대는 청와대래 자꾸 저도 입이 익어서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더 섬세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아직은 이제 대국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큰 기조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 이해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제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X를 하겠습니다. 바꿔야 한다. O 아니다. 이대로 그냥 꿋꿋하게 계속 간다. 이건 X. X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바꿔야 한다. 아니다. 다 바꿔야 한다라고 드셨네요.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꽂아주시고요. 그 앞에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윤경호 우리 위원부터 좀 짧게 듣겠습니다. 그냥 내가 밀어붙이겠다. 그냥 꽂아주십시오. 따라와달라. 지금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50일 지났지 않습니까? 50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두 시간이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나죠. 시점인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버렸다. 이거는 전직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 이를테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요. 초창기에 이 정도 시점이면 오히려 반대를 했던 분들도 처음이니까 흔히 말하는 하니문 피어리어드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뭐냐?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이거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아까 앵커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검찰 출신으로 뭐 거의 다 안 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식을 줬던 이 인사는 정말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국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은 게 단순히 다수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힘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양보를 하고 오히려 끌려간다는 인상을 줘도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더 보낼 거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서 윤 대통령은 완전히 철옹성 같은 강한 고집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아져 버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 저는 이제 바꿔야 한다고 했냐면은 물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남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취임 후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왜냐하면 취임 후에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발판 삼아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의제 정책 이슈들에 집중할 수가 있는 정말 아주 황금 타임 중에 황금 타임인데 저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 100일 이내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걸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좋은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다면은 조금의 패턴을 바꾸고 조금의 방향성 노선을 수정하더라도 속도와 방향을 좀 조절하더라도 국민이 100일 안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만큼 나와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국민의 지지율과 사랑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정비례합니다. 그런 점을 좀 대통령실이 유념해가지고 100일 안에 뭔가 좀 색다른 성과를 내겠다라는 좀 그런 정책 입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O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의 얘기도 뭐 크게 다른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동소이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